맺힌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추억 MSG를 아낌없이 첨가하는 추슐랭 가이드 프로그램.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잡스 원어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오프닝 멘트를 자꾸 지어내시는 거예요? 지어내지 않았고 아니 세미 씨는 왜 차분하게 이렇게 너무 왜 진행을 이렇게 했어요. 차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차분하게 하시니까. 아, 그랬나요? 보기 좋아요. 네. 오늘 저는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목요일 코너는요. MZ세대들이 취업하고 싶고 이직하고 싶어하는 취업의 왕자 공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공기업 관료 시간이고요. 반갑습니다. 신세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취업 강사 차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전문가 조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저희 차재원 선생님과 벌써 조은희 2만 선생님과 원이 마이너스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죄송한데 진짜 선생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네. 갑자기 또 뭐였지? 추슐랭 가이드 프로그램. 갑자기 이래갖고 추슐랭 약간 가이드. 놀랐어요. 근데 세미 씨가 갑자기 취업으로 향하는 자라 잡스 약간 너무 원래 취업으로 향하는 이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현숙하게 여기서 현숙하다는 표현 참 좋네요. 원래 딱 현숙한 그쵸, 느낌이어가지고 그쵸. 약간 조선시대 좀 느낌. 당황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뭔가 일단 저희 누구누구 들어오셨는지 한번 볼게요. 억만장자님, 시고르자부종님, 마이티저 탁구장님, 단디님, 축구 유니폼의 스폰서가 에밀레이트. 아스날. 아스날. 근데 그 손흥민 선수 얼굴 다쳐가지고. 왜요? 맞아요. 모르세요? 안 하고 올 줄 알았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못 뼈가 나와요. 이대로 가면 부러져서 못 나와요. 어떡해? 얼굴 못 나와요. 이대로 가면. 월드컵 못 나온대요. 어떻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왜 문제예요. 그런 거예요? 어깨 다른 유로파 경기하다가 그- 부딪혀서. 어깨 여기를 부딪혀가지고. 네. 그분의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한 거 안 돼? 사과했대요? 인스타 쏘리 했겠죠? 근데 인스타도 뭐 테러 당하고 이랬더라고 요 이미 아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근데 20 며칠 날이 1차전이거든요. 카타르. 네. 그럼 어떡해요? 못 나올 확률이 없죠 지금은. 누구랑 하죠? 우리 1차전. 우루과이. 잘하는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어떡해 그 사람 어떡해 우리가 피해 보상 청구해야 돼요. 사실 그 축구하면 저희 너구리 PD가 아, 조회가 깊은 그런가요? 국가대항전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주로 리그 경기 위주로. 프리미어 리그? 아니 그 국내 리그. 국내 국내 리그. 리그. FC. 수원의 아들. 수원 삼성. 수원 출신이신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방배동 너구리잖아요. 방배동인데 수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게요.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축구 FC.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저는 리그는 잘 못 봐요. 그럼. 국가대항전 위주로. 약간 일반 그냥 한국 붉은 남자. 악마. 글쎄요, 붉진 않은데 아무튼 뭐 안 오겠죠. 2002년 때 그리셨나요? 페이스 페인팅? 고3이었어요. 근데 저 중3이었어요. 저는 초등학생. 저는 2002년 고3. 그때 고3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네. 어떻게 했어요? 어땠어요? 응원하셨어요? 응원 못하죠 제대로. 소리 듣고 이제 막 미치는 거죠. 공부만 어떡해. 열심히?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죠 그냥. 어쩔 수 없죠. 2006년은 군대. 독일 월드컵 군대. 남아공 월드컵 인도. 14년. 근데 이번에 그럼 카타르는 뭐가 있죠? 카타르는 코로나 이런 거죠 지금. 뭐 제대로 강의 참석. 뭐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혹시 카타르 그거 어디 갇혀 있으셨으니까 아, 어디일 때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아. 카타르 때도 혹시 어디 갇혀 계시는 건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야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두산 배웠어요. 월드컵이 열린 해에 두산 배워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2002년에 요번에는 5등. SSG가 뭐, 우승할 거란 얘기가 뭐 있던데. 그렇게 하겠죠. 뭐 관심 없어요. V 팀이라서. 알겠습니다. 대본대로 하라 해가지고 최진아님 네, 잠깐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연습들이 잦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오프닝 너무 그렇게 티를 하지 말아주세요. 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뭔가 차분해야 돼요라는 PD님 말씀 듣고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열심히 또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는 네. 분들 위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 아시죠 여러분?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 그리고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립니다. 네.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별도서 해커스 문제집 그리고 월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킬책 그리고 코딩 진로책까지 같이 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바뀐 게 하나 있거든요. 저의 달라진 점이 뭔지 서술해 주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맞출 지금 수가 없습니다. 손과 얼굴과 목만 있다는 거? 네. 몸이 없어졌다는 거? 보이는 거에 하나 있거든요.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댓글 달아주시면 맞추신 사실은 분들 뭐 남자친구나 가족이 아니고서 맞출 수가 없는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여자들만 난이도입니다.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그래요? 있으세요? 여자들은 맞출 수 있어요. 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시는 알 것 수가 같고. 없죠. 네,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다면은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거. 최진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목요일은 공기업 관료 시간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요, 2022년 하반기 채용형 인턴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우리 차쌤이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 네. 가스안전공사. 네, 오늘 이 가스안전공사가 어떤 공기업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오피셜하게 나와 있는 정보를 덤덤히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74년 1월 11일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79년도 2월에 이전에는 이제 고압가스보안협회라는 식의 조금은 작은 규모로 있던 기관이었다가 확장에 대해서 공사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시행령, 법령이 설립 목적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8조에 의거해서 해당 공사가 설립되었다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법령을 덤덤히 읽어보면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 안전관리 사업을 효율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설립하고 법인으로서 설립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기본적인 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거면 또 은희 쌤이 설명해 주실 어떤 공기업인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기업 정보를 이제 막 얻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도 사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스공사는 가스 관련된 이제 시설,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그런 R&D 사업들을 막 이제 주로 하는 거고,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아시는 게 좋냐면 좀 나눠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발전 공기업. 네. 그래서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상이 있고요. SOC, 우리 최재형님이 지금 들어가 계신 이제 코레일, 네. 그리고 뭐 수자원공사, 아니면 뭐 교통공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같은 이런 도로, 교통, 항만 쪽 관련된 쪽은 이제 SOC 공기업.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아니면 뭐 고용노동부부 이쪽은 다 이제 사회복지 쪽, 복지 쪽 공기업. 그래서 이렇게 영역마다 좀 다른데요. 이게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다들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되게 파이팅이 넘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채용에 있어서도 이제 기술 직렬을 많이 뽑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에너지 발전 공기업들은 기술 직렬 분들한테 되게 환호를 많이 받는 공기업들이고, 사실 그래서 이제 사무직렬을 많이 뽑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좀 넘쳐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약간 얻으실 땐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실제로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할 뿐더러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시설 개발이라던가 기술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요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정도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탈원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이렇게 섹션별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일단 면접에 그리고 자소서에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해주실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데가 이제 원티어는 아니잖아요. 그쵸. 딴 데를 노리면서 같이 노리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각각의 차이들 있잖아요. 네, 네, 은희 네.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공사가 있고 네. 네. 가스안전공사가 있고 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가 네. 있는데 영문명부터 다르다는 걸 좀 참고를 하면 좋아요. 오. 이를테면 가스안전공사는 코리아 가스 세이프티 코퍼레이션, 그래서 KGS. KGS. 한국가스공사는 코가스. 가스. 네. 그리고 가스기술공사는 코가스 테크. 그 명만 들어도 차이가 있는 거고,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나 관련 사고들을 집중 분석하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계도하고 그런 차원의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이고, 네. 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스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공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스기술공사는 이제 그러한 천연가스 관련된 수입한 그 천연가스와 관련한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적인 또 사업을 이어가는 곳이다. 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렵다. 이걸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영역이 좀 다르다 보니까. 가스공사가 좋나요? 코레일이 좋나요? 글쎄요, 그 최재혁 씨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스공사요라고 대답하시는데.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라고 해요. 아, 갓. 갓이다. 아, 약간 아. 그만큼 좋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안 되는 기업들 중에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들인데 이 영역이 너무 좀 다르죠. 그리고 업무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다르고 해서 영역이 좀 너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제 조건적인 부분에서 연봉 그리고 워라밸이 좀 좋은 아, 기업이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가 흔히 쓰는 도시가스 네, 네. 이거 점검해주고 계량 측정해주고 네, 하는 네. 게 여기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방문해 주시는 분들. 그건 이제 사기업 아. 삼천리, 뭐 아. 서울도시가스 이런 데랑은 또 다른 사업이라는 그렇구나. 것도 아셔야겠죠. 아, 지금 최재형님은 아직 알바를 뛰고 계시대요. 채용 취소를 의심하면서. 아직도 알바를 뛰는 건가요? 그러니까 12월 정말 말? 많이 뽑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뽑은 거죠. 코레일이 채용이 또 있었는데 근데 그건 네. 사무직렬은 뽑지 네. 않고 하반기에는 네네. 기술직렬만 뽑았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요? 사무수송을 굉장히 많이 뽑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형님이 언제 취업이 되셨죠? 8월이었나? 아마 거의 그랬던 그 이전 10월? 네. 6월? 그랬던 것 같아요. 6월. 그러니까 최종으로 합격했던 건 6, 7월? 6, 네, 7월 그랬던 것 6개월을 지금 채용 취소를 의심하면서 알바를 뛰고 계시다고. 사실 이쯤 되면은 지칠 법도 하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지칠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한 달 뒤에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 지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약간 아하. 그 임신했을 때 애 낳기 전이 제일 좋았다. 임신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찔하네요 오늘도. 아주 기대가 저도 됩니다. 그 오래 기다렸었어요. 제가 임신을요? 야 이렇게 그게 야, 완전- 합격을 와, 하고 오늘 뭐 야, 제가 멋있습니다 다들. 네. 물 드시고.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한항공에 일찍 4학년 1학기 때 합격을 하고 이제 4학년 2학기를 통으로 이제 날렸어요. 왜냐면 취업계 내고. 신종플루, 네, 음. 취업계 때문에 신종플루 신종플루. 때문에 약간 미뤄져서 저희 입과가 오. 그래서 원래 11월 이때쯤 입과였는데 그 뒤로 몇 개월. 밀렸죠. 근데 2개월 밀리긴 했는데 저도 한 6개월 정도 기다리긴 했는데 그때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참고로 여담인데 임용고시 합격하신 분들이 네. 1년 넘게 이제 배정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초등교사분들 한동안 그래요? 그랬거든요. 예. 애들이 없어서. 그것도 있지만 그 적재되어 있는 합격자분들이 워낙 많아서 진짜. 예. 치유를-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이 특정 연차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분들 나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아르바이트 하시고. 근데 좋지 과외하시고. 않아요? 진짜. 근데 이제 그게 수입이 없이 되기다 알바 보니까 그렇게 예,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더라고요. 오늘 뭐 내기 안 했는데 그냥 피디님 혼자 내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 출연료가 깎이고 있거든요. 뭐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지금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2만 원 지금 39,000원 깎였어요. 지금 큰일 났네. 그러면 오늘 방송 그만하셔도 돼요. 오늘 뭐 여기 그냥 그러니까요. 퇴근하세요. 퇴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꽁으로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공격하고 같이 죽으려고. 아. 아 저희도 까이는 건가요? 저희 까이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희한테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가스공사랑 가스기술공사랑 가스안전공사 세 개가 다르다는 거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제 이게 원티어가 아니라 했잖아요. 어떤 네. 분들이 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제가 코칭을 했던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네, 기술직렬이었습니다. 보시면 나와 실제로 전산, 뭐 점사 점검, 기술직렬에는 뭐 화학, 기계 안전 뭐 쫙 있는데 실질적으로 TO 자체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화학이나 기계나 이런 안전 쪽 관련되신 분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하시는 편이었었고요. 보통 이제 이런 기사를 가지고 있고 이 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모조리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가스안전공사도 같이 지원을 하시는데 물론 가스공사도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원래 한전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계열사에 연관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뜨면 다 넣는 그런 분위기여서 가스공사를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했다가 여기까지 이제 같이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 분들, 경영 지원 노리는 분들이 이제 뜨니까 당연히 적게 뽑지만 넣어서. 더군다나 이번에 공고 좀 이따 보겠지만 좀 모집을 통합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또 한동안은 또 분리되어서 거의 네. 한 명, 두 명 맞아요. 정도만 뽑았던 한 명, 시절이 두 명. 있었던 걸 감안하면 늘 뽑아야 되는 채용이면서도 늘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들. 그러니까 네. 경쟁은 당연히 경쟁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이 있는 편이죠. 맞습니다. 근데 가스 안전공사를 했잖아요. 네. 그럼 가스공사. 네. 가스 가스공사. 안전공사는 가스안전공사는 그 까지의 정도- 칭호를 넣어주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네네. 네. 그러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금 채용형 인턴을 채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뭐 주실까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행정과 기술 분야로 행정, 기술. 채용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확실히 기술 직렬에서 32분 본사와 전국 단위로 채용이 하고 있고 네. 결국 화공과 기계공학과 분들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경영지원과 전설개발 포함해서 6명 채용이 있고 보조인재 채용이 또 전국 단위로 4명 정도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네. 좀 그렇게 뭐 넉넉한 티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년과 유사하게 네. 떠야 될 때 시기에 적절하게 채용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맞아요. 결국 그 연초에 채용 관련 그 박람회에 나왔던 자료들을 봐도 네. 채용 계획에 맞게 약관 명의 채용이 있다라는 것들이 예정대로 나와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대기했던 분들에게는 익숙했던 채용 공고다, 약속된 채용 시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전 지역 인재를 좀 보면 되는데 9명이나 뽑아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그 지역에서 이제 최종 학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에서 되게 헷갈리세요. 네. 이전 지역 인재. 그래서 나 여기 살면 이전 지역 인재 아닌가요? 라고 아. 하시는데 그건 학력 기준이어서 만약에 내가 이쪽에 사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어. 네. 그러면 해당 안 돼요. 아까 거기서 대학을 그 나온 지역에서 사람들.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아. 이전 지역 인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 대학교로 이제 강의를 가면 저희가 이전 지역 인재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필기도 조금 덜 빡신 그런 부분들도 있죠. 여기가 그나마 좀 덜 빡신. 네, 그럼 그쵸. 제일 치열한 데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경영지원 일반 여기가 제일 빡시죠. 4명밖에 여기가 안 뽑잖아요. 작년에 경쟁률을 봤는데 법정 기준이 93.59대 1이었어요. 93.59대 1. 거의 뭐 100대 1이네요. 그러니까 응시자가 1,123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뽑은 인원은 뭐 작년이 올해보다 좀 더 뽑았겠죠. 네. 그런 난이도. 와, 엄청나다. 거고. 사실 저는 이 회사가 뭐 가스공사까지는 아니지만 뭐 초봉이 제가 알기로 3,8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근속연수가 한 15년 돼요. 그러면 뭐 엄청 좋은 획기적인 엄청 막 이런 게 너무 메리트여서 제가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할 그건 또 아니나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안 좋다고 하긴 그런 나쁘진 않거든요. 이런 맞아요. 것들은 철저하게 뭐 회사를 지원한 이유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 회사가 설립된 목적이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도를 내가 좀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고 내가 선택하는 기관의 조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을 해야 되는 조금은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냥 적합하니까 넣었어요로만으로는 좀 통과될 수가 없는 된다. 부분이지 그쵸. 않나 싶어요. 맞아요. 사무행정 느낌은 대부분 세 자리 경쟁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800이면은 돈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공기업 평균 연봉이 있어서. 근데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 돈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금융 공기업이랑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 좀 세고 이제 SOC가 좀 약하고 사회복지 쪽이 좀 덜한데 코레일이 한 3,40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따졌을 때는 많이 주는 편이죠. 그리고 정규직 평균 연봉이 6,900만 원이라고 해요. 평균은. 평균. 그러면 뭐 엄청 막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업무를 수행하시면 넉넉하게 안정적인 뭐 연봉을, 워라밸이 넘치는. 워라밸이 있겠죠. 그쵸. 그쵸. 근속 연수가 15년이면은 뭐 그쵸. 다니는 거 좋다. 이전 지역은 합격 컷에 대한 메리트고 진급이나 그런 건 본부 근무가 메리트인 경우가 많나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아. 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합격하신 분은 다르다. 본부가 제일 좋기는 하죠. 아무래도 어디든 본사가 진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있는데 그래도 공기업은 사실 그게 그렇게 치열한 건 아니어가지고 어차피 숨만 쉬면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네. 한국가스안전공사 어디 있나요? 본부가? 가스안전공사 어디 있었죠?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 아, 충북에 있어요? 그럼 충북대 이쪽 충북 쪽에 있는 대학교들 그쪽이 나오신 이제, 분들은 이전 지역 이제 해당이 되겠네요. 네. 실제로 충주시나 음성공 차원에서 취업 박람회 하면 꼭 등장하는 회사거든요. 대표적인. 네, 그렇죠. 그러면 분야별로 이제 지원 전략이나 또 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 지원 분야나 뭐 이제 기술 직구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어차피 경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계열별로 지원 전략보다는 전형별로 대비를 그렇죠.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겠고 이따가 면접에 대한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자소서를 그 전형 때 이제 쓰거든요. 네. 맞아요.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철저하게 가점을 감안해서 계산 잘 하셔서 접근을 해야겠죠. 영어 점수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항들. 네, 알겠습니다. 자격이 50점, 어학이 50점으로 알고 있고
뭐 청년 인재 3% 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또 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필기가 사실 제일 관건이거든요. 서류도 서류지만 필기에서 제일 많은 사실 에너지를 쏟는 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8할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경영지원 보시면 통합전공 기준으로 이제 경영회계 포함해서 행정법, 경제, 통합전공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각각 전공이 나와 있는데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사시험 이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막 이질감을 느끼지는 못하시는데 통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치죠. 이거 공부하실 때 왜냐면 NCS 공부하시면 이제 통합전공 같이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 기준 자체는 직업기초능력평가 그러니까 NCS가 70% 그리고 직무능력, 직무수행능력, 전공필기라고 하는 게 30%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은 NCS다. 그래서 NCS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NCS 난이도가 요즘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미 어려운데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조금 그래도 쉬운 편이었다고 하니까 모듈형이라고 했던 뭐 지역 농협 같은 경우도 사실 상반기에는 거의 뭐 모듈 이상으로 이제 피셋 유형도 같이 출제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지역 농협 이제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경채로 같이 공부를 막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NCS 비중이 높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 추세가 모듈형 위주인데 피세등이 살짝 가미된 같이 들어가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니까 대비가 좀 병행이 이루어져야겠죠. 짬뽕이 돼 있는. 그러니까 어떤 스킬보다는 시간 안에 문제풀이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40분에 40문항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 1분씩.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근데 기술직렬 분들은 그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공부를 했으면. 이제 다른 이런 인문 계열의 소수의 분들의 경우는 거의 다 맞다시피 풀어내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수리 자랑 방송이냐고. 이 와중에 굉장히 안티한 지금 민원이 들어왔네요. 굉장히 뭐 가르마를 안 바꿔주면 탈모가 온다고요. 네, 그렇죠. 자주 바꿔줘야 돼. 그랬나요? 네네. 여기가 이제 계속 햇빛도 받고 이러면서 점점 네. 이렇게.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알아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저희 PD님이 남긴 채팅인가요? 저거 지금? 네, 근데 저거는 루머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 많이 했네요. 네. 제가 볼 때 네. 약간 제일 차분하게 피디님이 하자고 세미 씨를 했는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빌런, 맞아요. 빌런이신 거. 원래 저 느꼈어요. 원래 막 놀리고 이러면은 좋아하는 그쵸. 거잖아요. 맨날 세미 씨 괜히 맨날 머리 툭 놀리시네요. 치고 가고 어릴 때 그니까. 보면 그런 애들. 맞아. 저 냄새 심술보 안 가득한 나요. 애들이 저. 좀. 그치. 그러네. 네네. 괜찮은데 왜 그러시지? 그죠.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자, 심지어 또 통장 채팅 하나 남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사실상 거의 다 피듈형, 합쳐서 피듈. 피셋이랑 모듈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요즘 NCS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NCS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NCS 기반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유형 파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NCS는. 그래서 약간 토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토익도 파트 뭐 5, 6, 7 이렇게 있으면 이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영어 지문을 다 읽으면 풀 수는 있는데 안 읽어요. 시간 내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똑같아요. NCS도. 그래서 유형 다 파악하시고 이게 나한테 좀 약한 건지 강한 건지 보시고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잘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못 푼 문제. 그래서 포기할 문제도 알고 그리고 내가 잘 푸는 문제도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많이 좀 절약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서를 한 두세 번 정도 회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유형을 완전히 파악해서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 풀 때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라고 딱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민경채를 조금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유형이 완벽하게 파악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시간을 재고 푸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시간을 재고 푸시면 되게 막 압박감 느껴져서 제대로 불안해가지고. 집중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막 공기업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다 채용 중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금 서류가 이렇게 떴고 이제 필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기간이 한 달, 2달 안쪽이잖아요. 그럼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봉투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최대한 좀 하나 집중해서 오답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한두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오답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기보다는 이미 오답 노트를 미리 만들고 많이 풀어보셨어야 했을 때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둘 다 해야죠. 왜냐면 유형도 파악 못하고 많이 풀어봤자 절대 정답률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 잘 정리하셔서 유형 파악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문제풀이로 넘어가실 수 있게 듀얼로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NCS 꿀팁까지 주셨네요. 힘듭니다. 거의 뭐 NCS 도. 훈련하듯이 딱 네. 주면 딱 풀 수 있게 그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순공 보통 9시간이에요. 공기업이. NCS만 9시간씩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3개월 NCS. 하루 평균 9시간씩 빡공하면 3개월. 근데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못하죠. 9시간. 그러니까 이제 6개월씩 걸리고 하는 건데, 근데 공기업 공부는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오래 가지고 간다고 해서 또 되는 시험은 또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래서 좀 집중력 있게 해주셔야 되는 시험이라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이 같이 공부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해? 어떻게. 주말에 보면 카페에 가면 맞아요. 문제집 푸는 분들, 20대 진짜요? 중후반 분들 다 직장 다니면서 맞아요. 하시는 경우도 진짜요? 많거든요. 주말에 맞아요. 그 사기업 다니시다가 이제 진짜. 공기업으로 그쵸. 가고 싶으셔가지고. 네. 해커스에도 진짜 그 강의실이랑 여기에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는 수업이 있으니까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제 끝나면 바로 학생분들 들어오셔서 스터디 하시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참 쉽지 않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보다 이제 공기업 지원율이 조금은 덜 해요. 예전보다는. 왜일까? 왜냐면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공기업 채용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붐이 일어났었는데 네. 요번에는 좀 이제 바뀌면서 뭔가 공기업 채용을 좀 줄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채용이 늘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공기업은 별들의 존재가 아닐까 하면서 이제 아. 좀 공기업 준비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돌리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은 조금 예전보다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준 느낌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경쟁률이 똑같은 이유는 인원을 좀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경쟁률에 따라서 많이 뽑는다 하면 이만큼 몰리고 적게 뽑는다 하면 이만큼 몰리고 해서 경쟁률은 늘 100대 1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건 세 사실. 자릿수다. 맞아요. 아. 네. 그 허수가 제거된 것도 저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한번 맞아요. 넣어놔 보자. 어쨌든 될 거니까 했다가 맞아요. 이제는 아유 안 뽑는다니까 뭐 네, 경력 맞아요. 이지긴 하지 뭐. 그럼 진짜 맞아요.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인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더 어려워진 수들 것도 다 있죠. 빠지고. 근데 찐. 문제는 또 들어가셔서 또 충북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나 서울 사는데 충북 가는데 나 안 되겠어. 아, 진짜? 이직하시는 분들도 되게 여기 4명 뽑잖아요. 총 네, 6명 네. 뽑잖아요. 여기서 3명은 이직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추세가 그래요. 지방에 있기 싫어서.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라는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뭐 취업에 관련돼 썼으니까 한 분이 이제 그 상담을 오셨는데 저랑 이제 수업을 해서 이제 현대 한 계열사로 들어가신 네, 분이었었어요. 전략기획으로 들어갔어요. 네. 본인 뭐 스펙이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쪽이 잘 맞아 떨어져서 잘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오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잘해준대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럽고 일도 뭐 어려운 거 주지도 않고 쉬운 것만 주고 자기는 이 분위기가 좀 별로고 진짜? 그리고-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겪지 못했던 분위기 아니에요. 네. 요즘은 이런 그런 작업을 거 하잖아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동기들도 되게 막 이직을 많이 벌써 하고, 그러니까 막 더 좋은 계열사, 더 좋은 곳 이렇게 가니까 자기도 뭔가 나 정도면 나도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는데 여기 머무를 수 아하. 없어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대기업 계열사들도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차, 건설, 뭐 중고 이런 데가 이제 더 좀 메인 주류 계열사니까. 그래서 3개월 만에 오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진짜 꼰대처럼. 근데 일은 하실 줄 아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 전략 기획이시잖아요. 전략 기획 프로젝트 제대로 뭐 해본 적 있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도와만 드렸죠. 근데 왜 이직을 하려고 해요? 전략 계획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러길래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프로젝트도 안 맞다고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해봤어?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면 본인 직무 변경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걸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사로 변경을 하고 싶대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인사가 사람을 좋아하는 직무라고 생각하는 거면 본인은 지금 직무를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3개월 동안 들어가서 이 인사 직무가 뭐 하는 건지도 파악 못했다는 건 회사 생활을 날로 먹는다는 거기 맞아.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본인이 뭔가 정말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으면 지금 회사 사정부터 잘 파악하고 전략기획식이나 들어갔는데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것부터 그분 중에 제대로 해라. 콘텐츠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집에서? 그분 제가 막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자기 잘못 생각한 것 같대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캔슬 이렇게.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반성을 깊이 하고 있대요. 자기 너무 충격받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회사에. 그러니까 위에는 바로 이제 대리가 다 이직을 한 거야. 대리들이. 그러니까 나 위에 바로 사원 하나 있고 바로 차장인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귀하죠. 자꾸 이직할까봐 뭐라고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귀한 인재지. 잘해주고. 귀한 인재지. 네, 그러니까 뭐 쓴소리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너무 충격받았대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적어도
너가 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맡아보고 내가 뭘 했다라는 포트폴리오 정도는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이직을 해라니까 알겠대요. 그러니까 약간 요번에 근데 이 친구 말고도 또 다른 친구도 2개월 만에 이직하겠다고 온 거예요. 또 혼냈죠. 또 참교육했죠. 아.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오히려 요즘 이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회사에서 무서워서 뭐 말을 못하면서 또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사실 이렇게 혼나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실수도 해보고 혼나보고 자존감 와르르 무너져 맞아. 보고 눈물도 한번 흘리고. 그치 막 화장실 벽 한번 쳐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야 일을 좀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직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물질 맞는 주의에서가 본인의 뭔가 일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게 아니라 다들 막 얘는 여기로 이직했대, 얘는 저기로 이직했대, 인스타에 명함 올렸대 막 이런 게 너무 있다 보니까 그럼 본질적인 다음에는 이제 부분- 한 달 하다가 관두면 오실 차례네요. 그쵸. 이제 그러면은 이제 눈물 쏙 빼야죠. 그렇죠. 어떻게 빼주세요? 다들 생각이 있으세요? 학생으로 안 만난 게 참 다행일 정도로. 아, 네. 너무 굉장히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직원을 이렇게. 네. 아 근데 참 그래요. 예. 사람 좋아하는 인사팀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없습니다. 왜요? 왜요? 띠 아니에요. 사람이 싫어지나요? 오히려 싫어지죠. 아, 그러니까 그 일할 때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사팀은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만나면 일단 하소연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어요? 안 좋은 얘기부터. 조대일로 와봐. 잠깐만. 이거 음.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지 않아? 근데 저는 관련자가 아니라 아.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참고만 하면 안 되고 전달을 하란 말이야. 뭐 이런 대화를 하루에도 많이 하면 이제 좀 사람이 내부미. 힘들어지겠죠. 사람이 좋으면 그런 거 하시면 좋겠다. 뭐 러쉬 알바 이런 거 하시면서 막 사람도 고객 만나고 막 고객님 제가 손 씻겨드릴게요. 그렇죠. 이러면서. 서비스직 하시면 좋죠. 네. 서비스직 하시니까 사람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비스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서비스직 하다 보면 진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여기도 똑같은 게 가스안전공사 막 3,800 받고 워라벨 그래도 3개월 뒤에 또 온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되게 요즘에는 이런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건적인 부분을 너무 1순위로 보다 보니까 직업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성취나 이런 것들을 생각 많이 못 하시고 특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영역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사실 이미 사업 구성 자체도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제 부속품처럼 이제 들어가서 이제 행정 업무를 뭔가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술 직렬 같은 경우도 이제 유지보수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서 막 소명의식, 사명감 이런 거를 더 생각을 안 하시면 이게 되게 루즈해지는데 뭔가 처음부터 이제 지원을 하실 때도 그렇고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한다는 게 공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지 들어가셔서도 좀 더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거든요. 답답한 일이 많으셨나 봐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이거는 좀 요즘 분들은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게 MZ 세대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겁내는 거죠. 요즘 애들은 이래. 조심해야 돼. 약간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야 이걸 이러다 이직하면 어떡해.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요즘에 되게 내가 꼰대가 돼가고 있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내린 결론은 그냥 꼰대력은 원래부터 그냥 동일하게 있었고 요즘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의 약간 그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가 첫쌤 만날 때도 물어보거든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항상 근데 이것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회사 선택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군가가 알려주던 문화나 전통이나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전공일 수도 있고 공기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그냥 여기 좋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흘러가니까 벌어진 맞아요. 일들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전형에 대한 안내가 그렇죠, 이어지는 그렇죠. 거겠죠. 네. 저희 작가님의 미소가 그려집니다. 네, 너무 잘하는데. 근데 제가 비누에게 금지 나왔는데 원래 왜요? 왜 이 비누 방송이 얘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렇게 이런 빡빡한 곳이었나요? 어제도 그랬나요? 그냥 제가 볼 때 쌤이 MC 쌤이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구리가 마주치는 눈빛이 히힛 약간 이러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난 난 아직 정말 몰라. 몰라. 난 아직 몰라. 난 아직 아직 몰라. 몰라. 자, 비누는 그러다 가슴만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렇죠. 네.
인가 봐. 왜 안 해주세요? 못하겠어요. 아, 웃을까 알겠습니다. 봐서. 사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갑자기요? 면접과 이 소개팅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 면접 얘기해야 되니까. 주연의 금지라고 또. 또 괜찮아요. 이 면접 얘기거든요. 네네네. 사랑은 네네네. 면접 네네네. 얘기다. 네. 그래서 오늘 막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최종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면 왜 떨어진 것 같냐. 그래서 먼저 복귀를 좀 얘기를 해봐라. 이러니까 이분이 막 면접관이 이제 취미가 뭐냐,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 운동한다 그랬대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냐, 뭐 농구를 좋아한다 그랬대요. 그러면은 농구를 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뭘 할 거냐, 어떻게든 시간 내서 농구를 하겠다고 했대요. 스티븐 그래서- 커리네요. 거기. 그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본인의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쉬는 날 뭐 하세요? 아이언맨 봐요. 아이언맨 말고 또 뭐 보세요? 전 아이언맨 아니면 어벤져스 봐요. 만약에 아이언맨 말고 다른 영화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마블이요. 그냥 어벤져스 최대한 어벤져스 봐요. 약간 이거랑 똑같다고. 그런 사람이랑 잘 될 수 있을 것 마음에 안 같아요. 드는 사람 그 제지하는 느낌으로. 그쵸. 그러니까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그냥 영화도 보고 뭐 이것도 하고 이래요. 이렇게 해야지 뭐가 대화가 될 텐데 주말에 뭐 하세요? 주중도 씨 잠잘 예정이에요. 뭐 이런 거. 저는 그냥 누워만 잠만 있을 자요. 예정이에요. 네, 네. 잠만 자요. 잠자지 않으실 때는 뭐 하세요? 누워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쌀국수 좋아하세요? 면 알러지 있어요. 뭐 그쵸. 딱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되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가 그런 느낌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맞다고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충격을 받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은 서류 다 붙어요. 그래요? 왜냐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학점이 4.4예요. 4.5점 만점. 화공인데. 대단하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정말 변태죠. 변태인가요? 전 교양 변태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도 교양 영어도 A+를 받았겠네요. 야. 그렇겠죠. 4.4. 와, 그래갖고 그 거울 치료를. 시립대 오늘 강의가 있었는데 와, 화공에서 4.4니까 다른 친구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쵸. 왜냐면 다들 그건 약간 변태거든요. 제가 변태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속이 시원해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제 화학공학, 일반 화학을 또 뽑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진행. 네, 대단합니다. 그럼요. 반장 모드로 화학공학, 보겠습니다. 네네. 공부하신 아니 오늘 친구들도 지원이 방송하기 가능하십니다. 전에 막 힘들다고 막 하시더니 아주 그러니까요. 날아다니시는 거의 것 뭐 같은데요. 홍삼이에요, 거의. 네. 오늘. 전 약간 그 무대 체질이거든요. 알고 이런 있었어요. 어떤 방송의 어떤 무대. 그렇죠. 내 역할. 나의 나는 소명. 취업 컨설턴트, 이야. 취업 전문가, 가면 하나 다시 이렇게 쓰고. 전문성. 왜 그렇게 웃으시죠? 아니 이거 주의- 집에 가시는 길에 자괴감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저 내가 오늘 왜 자괴감을 그랬지? 별로 안 느껴요. 아하. 그냥 저는 항상 난 원래 이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약간 그런 합리화를 잘하는 것 그러면 같아요. 우리의 그런 합리화를 안고 일본 문학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아니, 자, 그 일본 일단 문화 아니, 한번 넘어가 좋을 볼까요? 것 일단 네, 약간의 자소서 미소가 그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소서 작성 팁부터 알려주실까요? 이게 자, 이제 면접을 앞두고 벌어지는 자소서 작성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1번부터 5번까지인데 근데 네. 특이하게 이게 2차 전형 이후에 자소서를 접수하네요. 그렇죠. 네, 오. 요걸 뭐-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을 면접 보려고 질문이 하는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1차가 서류고 2차가 인성검사랑 필기시험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가 이제 그쵸. 서류 전형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차는 어떤- 서류, 네네네네. 말씀하세요. 1차는 그러니까 가산점, 그러니까 완전 자격 요건만 본다라는 거죠. 완전히. 네.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게 1차 때 자소서 평가는 거의 이제 그 적부 기준으로 사실 물론 배수인 곳들이 뭐 자소서를 열심히 보기는 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자소서 평가보다는 가산점 평가가 좀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스킬이 딱히 필요한 사실 자소서 작성은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그래요? 회사들 지원할 때와 달리. 맞아요. 네, 뭐 가독성을 챙겨야 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거긴 한데 그쵸. 그렇다고 아예 장황하게 너무 못 쓸 수 놓으면 없으니까. 안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면접을 그래요. 볼 수 있게끔 써야 하는 그쵸. 거니까요. 더 어렵다 근데. 자, 그러면 우리 차쌤께서 1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싶습니다. 1번이든 5번이든 그거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면접 때 질문의 리스트가 되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또 발견 미소를. 그래서 이런 문항이 나올 때 있어서 제일 최악의 질문이 뭐냐면 여기 문항에 지금 어떤 내용을 적은 건지 의미를 말해달라라는 질문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물이라도. 물 드시고. 네. 그런 문항이 핑퐁을 안 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니 핑퐁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설명을 다 드릴 텐데 하나씩 짧게 짧게요. 근데 여기에 적힌 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해보라. 저도 이제 학생분들 만나다 보면 면접 질문 과거에 받았던 질문이 뭐가 어려웠나요라고 할 때 네. 제가 자소서에 적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질문이 제일 난해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쓴 건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쓴 내용을 평가자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면접 질문에 대한 도구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묻는 말의 의도에 맞게 적어야 되는데 쓰고 싶은 대로만 적고 하고 맞아요. 싶은 대로만 말하니까 이제 제가 맨날 물어봐요. 이거 그쵸. 뭐 때문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쵸. 어, 근데 그거를 면접 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 대답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아 저는 정말 잘 집중 빡 해서 얘기하셔야죠. 설명해야죠. 이런 걸 했는데 아마 글에 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근데 그쵸. 맞아요. 이게 참 저도 항상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답답해서 물어보는 그쵸. 거잖아요, 이 진짜. 얘기를 왜 했냐? 1번 문항이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KGS 관심 가는 사업을 소개해달라. 그럼 정말 그 사업에 대해서 2문장 이상은 작성이 돼야 되죠.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대략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내가 지원 직무랑 관련이 있다 얘기만 하면 관련이 없는 거니까. 갑자기 또 왜 슬기시는- 정수리를 네, 이렇게 정수리를 또 많이 유리한 보이- 진행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간단해서요. 아, 네, 네, 네. 어쨌든 그런 거죠. 2번 2번 갑자기? 아니 왜 아직 1번 얘기 안 끝났는데? 아멘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놀랬어요. 그래요. 1번. 네, 형제님. 근데 1번 어쨌든 해주시죠.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목표와 방법. 이것도 이렇게 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구나. 그렇군.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군요. 좋습니다. 반말 금지가 나오고 있네요. 제가 형제님? 반말했나요? 몰라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아, 잘 이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주먹을 예. 굉장히 세게 쥐고 세게 계세요, 잡고 있어요 주먹을 지금. 네. 제가 여기서 이런 주먹은 처음 봤어요. 가만히 계셔주세요. 왜? 이 주먹은 처음 봤어요. 이건 약간 현마음 느낌. 와, 제주도 느낌. 와, 이런- 이번 주 토요일 현마음 느낌으로 와, 제가 준비를 이거는 했죠. 딱 그거네요. 와. 그 수리남에서 하정우를 보고 왜 오셨냐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그 데이비드 박 아닌가요? 그 유현석 씨. 예. 네. 프레드 프리코. 네. 그 수리남 보신 분들만 이해되실 거고요. 왜 속죄하는 화면 같죠?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역량 강점 위주로 적으라는 말에 자기 얘기만 적으면 안 되고 문항의 의도에 맞게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줘야 면접 때 의도한 대로 질문을 받는다. 네. 요거를 1번 문항에선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2번 문항. 2번 네. 문항. 우선 그 가스안전공사 지원하실 때 이제 채용 홈페이지 보시면 채용 공고 그러니까 PDF들이 쫙 있어요. 네. 알지 파일로, 압축 파일로, 첨부 파일로. 그러면 이제 채용 공고 있고 이렇게 그 이전 지역 인재라던가 이런 설명들, 뭐 자격 가산점들 이렇게 쫙 있고 마지막쯤에 직무 역량 기술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NCS를 기반으로 하는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NCS를 기반으로 하는 명확한 직무 역량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잡 데스크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기업은 잡 데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NCS를 기반으로 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필요 태도라고 나와요. 필요 그러면 태도. 네, 실제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럼 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시각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분석하는 뭐 객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요거를 중에서 선택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빼서 그 문장으로 쓰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정말 직무에 필요한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2번 같은 경우 보면 보진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 활동 작성하고 해당 역량에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작성을 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 직무에서 너의 강점을 얘기를 해봐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무 역량 기술서에서 아예 그 키워드를 찾으셔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사무 역량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직접적인 직무 역량 개발 노력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을 뭐 활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면서 그 직무 역량 기술서 필요 태도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게 이 직무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역량 기술서만 활용하셔도 되게 쉽게 쓰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한테는 가장 익숙한 언어이다 보니까 아 얘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힌트를 다 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되게 용감하신 분들은 또 이제 하정우 씨 같은 분들은 그걸 그대로 베꼈어요. 또야. 네. 홍어 사업처럼 이제 날로 먹으려고 또 글자 수 좀 공짜 늘리려고 또. 홍어를 이렇게 하려고 그냥 그대로 써요.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표절까지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아직 면접관분들도 글씨비는- 아시죠. 그러니까 면접 질문이 적혀 있는 건 잘 받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없냐고 이제. 네, 맞아요. 그럼 또 당황할 거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건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긴장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죠? 네. 3번은요? 예, 3번.
본인 지인과 대인 관계에 에 관련된 대한 네. 부분인 문제인데 거죠. 마치 갈등에 이제, 대한 예, 부분이겠죠. 맞아요. 갈등이 있었던 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유의해야 되는 건 갈등 상황의 원인을 내가 어떻게 파악을 했고 그 원인이 뭔지를 발견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나아졌다라는 걸 꼭 그래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걸 안 적을 경우에는 감점은 아닌데 질문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항에서 요구한 걸 안 적으면은 그게 면접 질문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제출을 한 이후에 본인이 한번 자가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4번도 볼게요. 본인이 속한 4번? 조직에서 수행한 활동 업무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마음가짐.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어려운 일을 기억을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 막상 뭐 없대요. 기억이 없어요. 주먹 다짐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글쎄요, 제 주먹 다짐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탁구장 제가- 친구는 이렇게 좀 극단적인 네, 거죠, 네. 저도. 많이 탁구장님. 주먹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탁구장님. 비누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꼭 어쨌든, 네.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차쌤의 말을 가로채서 죄송하고요. 저 상관없어요. 갑자기 딱 떠오르는 그게 딱 있어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제 그 강인구 씨가 수리남의 강인구 씨가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국정원 인상 요원 깊게. 다 네, 보신 거, 네. 다 보셨나 봐요. 네. 네, 네. 뭐 자기가 이 내용을 스포 언제까지 아니죠? 함구해야 스포 하냐. 아니죠? 이 내용을 조심해 자기가 주세요. 엄청나게 그 활동을 했던 거 우리 전요한 요한 목사를 이제 물리치고 정말 엄청난 활동을 했던 걸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함구를 해야 하냐. 그러니까 얘기로는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신 분들은 그거를 막 어필을 하고 싶어해요. 강인구 씨처럼.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의 정도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내가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려움의 정도를 그렇게 수리남에서처럼 어려운 걸로 쓰시면 이제 힘들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조직 생활 할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는데 쉽지 않았고 요거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번 문항의 역량을 말할 때 협업을 말해놓고 4번도 혹시 협업으로 극복했다 해버리면 같은 능력이 2개 나오는 건 조금 좋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항에 다른 역량을 적고 4번을 협업을 가든지 네. 아니면 4번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맡은 역할에서의 노력을 적어주는 편이 2번의 협업과 겹치진 않을 테니까 오. 그것도 잘 구분 지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저 궁금한 네, 거 있는데 네, 네. 차쌤은 이런 거 협업이나 이런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거 이런 거 여기 쓸 때 네. 어떤 게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 사례들 중에. 최악이요? 네, 최악의 사례들. 익숙한 패턴, 어. 가장 익숙한 패턴. 음. 조별 과제를 해요. 아, 무임승차? 외국인 아니 무임승차는 차라리 외국인? 나아요. 외국인 저도요. 친구들이 와요. 맞아, 버프에드 그거 없는 프리코 것 같아. 뭐 술이나 뭐 오겠죠. 그 친구들이랑 진행을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또 갑자기? 정수리 너무 정수리가 많이 너무 보이시는데요? 갑자기 속죄를 네, 하시는데 네. 주먹 다짐 나올 때 네, 네,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피디님 저는 아니에요. 네, 네. 네, 저 같아요. 네. 이번 건 저 같아요. 네. 네. 근데 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외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 다 조율하고 다 맞아요. 일단백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때 팝하고를 활용해서 내가 막 소통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여기에 활용 점점은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로 온라인 네이버 폼으로 설문조사했다. 뭐야?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뭐야? 그게 왜 차별화된 거예요? 차별화됐다고. 그리고 더 최악인 거 막 코로나 때 다들 막 시간이 바쁘고 막 내가 만날 하겠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제안을 해요. 뭘 제안을 했을까요? 온라인 미팅. 줌, 오, 웹엑스. 그거를 엄청나게 막 크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누가 못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근데 그거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진짜 대단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질문 받고 나오면 이제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거죠. 그쵸.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다. 맞아요. 나에게 호의적이지 맞아요. 않았다. 너무 배경은 무서운 무시했다. 곳이었다. 네, 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 면접관들이 생각할 때는. 왜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자기 기준에 얘기만 하니까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들 비슷한가 봐요. 최악은 아시네요. 뭐 외국인 딱 익숙한 정말 많이 레퍼토리예요. 봤어요. 아, 진짜요? 익숙한 패턴이에요. 중국인과 뭐 어떤 외국인 유학생들이 왔는데 뭐 제대로 하려고 그리고 하지 이제 않아서. 그 헬스 앤 뷰티 스토어 근무 스토리도 많죠. 물리부영. 뭐 대표적인 네. 거. 압구정 그쪽 갤러리아 쪽에 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는데 함께하는 동료 친구가 중국어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그 그래서 뭐야?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줘. 성조 그려주고. 그래서 매출이 올랐다. 막 그런 얘기들. 레퍼토리죠. 너두니? 막 이런 맞아. 느낌. 그리고 꼭 한 명이 뭐 안 된대.
뭐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지 않아. 아, 그래서 내가 뭐 내가 근데 이끌어서. 근데 그거는 뭐 그래도 내가 이끈 방법이 뭐 뭔가 차별화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되게 그런 익숙한 그런 패턴들이 막 있어요 보면. 그렇죠. 네. 아주 그냥 세트피스 같이. 아. 제가 볼 때는 그게 약간 그 표절도 그런지 내가 한번 들어본 거를 어떻게 나도 모르게 작곡을 하게 됐다 이런 게 문제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걸 나도 그렇게 한 것 같아 이러면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자소서는 그래서 저는 특히 공기업 직무역량 기술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직무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그쵸. 그걸 이제 내가 했을 법한 걸로 이제 좀 약간의 MSG를 많이 쓰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쓰면 안 되는 거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간 없는데 TV 스탠드형이랑 설치비 20만 원짜리 벽걸이 TV 뭐가 좋을까요? 후자입니다. 벽걸이 TV? 저는 후자입니다. 오, 저는 스탠바이미 이미 있어서 스탠드형.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걸로 수리남 본 거예요? 그럼요. 어. 그걸로 한 4번 봤어요. 오. 성대모사 잘하고 싶어서 그 봤는데. 전현 목사 성대모사 한 거예요 그러면? 찍찍 하나 해주세요. 하나 그거 해주세요. 말고 마장동 고기. 찍찍찍 그거 뻔뻔하게 시끄럽네. 왜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왜 부끄러워하세요 갑자기? 5번 문항. 네, 5번 문항 마지막 5번 문항은 5번은 공직자로서 그쵸.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인재상 경영 방침 중심으로 키워드 하나 잡아가지고 매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얘기도 짧게 하면서 그래 마무리하면, 면접 얘기합시다. 예, 네, 좋을 네. 것 3차 같아요. 전형이 면접인데 면접은 실제로 제가 어떻게? 기출 질문들을 몇 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질문들. 네, 개인 질문으로는 극한의 대립 경험한 적 언제냐? 무언가 정보를 얻거나 수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가장 힘들었던 경험 뭐냐? 그리고 어떤 교통법규라든지 윤리 도덕적인 면을 어기고 살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많이 물어봐요. 있지. 네. 근데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그쵸. 그렇게 되고 싶지 않. 공직자로서 저는 그쵸. 잘 지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것도 킬링 질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세요? 했는데 저는 원체 밝아서 스트레스를 안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받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재차 묻죠. 안 받았던 삶이지만 입사 후에 받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 입사 후에도 지금의 모습 간직하며 받지 않을 예정이라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멀리 여기서 멀리 떨어지면 말도 안 떠나가는 된다.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대답 잘했는데 그쵸. 내가 왜 떨어진지 그쵸. 모르겠다. 그렇죠. 아. 근데 법규를 어기고 살았던 그런 거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의도 파악 같아요. 음. 그 안에서 어떻게 그거를 실수임을 인지하고 내가 그 다음부터 달라졌던 거를 같이 얘기해 주던지 아니면 진짜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솔직하게, 진심인데. 그쵸. 정말 솔직하게 편하게 말하는 모습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식적으로 말하는 걸 요즘 면접관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다들 취업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하나도 나의 오점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맞아, 거예요. 맞아. 그 마음은 알죠, 다들. 근데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 뭐 뽑든 말든 할 텐데 파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면 너무 힘 풀리는 거죠. 진짜로.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뭐 다들 근데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요. 저는 걷습니다 무조건. 아, 걷고 그럼 보는 걸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뛰어야죠. 뛰는 거. 오늘 좀 걸을 것 같아요.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은희 쌤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요? 저는 이제 면접용으로는 그쵸. 뭐 등산, 뭐 스쿠버 이렇게 아, 얘기하겠죠. 아. 활동적이어서 활동적인 많은 걸로. 그런 운동을 통해서 풀고 이제 몸이 사람들과 다쳐서 같이 활동적으로 할 수 없다면 그때 먹는다. 많이 저는 먹겠다. 사실 평소에 먹는 걸로 푸는데 이제 먹는 것만 하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고 운동하고 근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푸냐가 중요하다기보단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얘기를 꼭 그쵸. 넣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바로바로 스트레스는 잊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활동을 하면서 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쵸. 좋을 것 본인만의 같아요. 성향, 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하나에 몰입했을 때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좀 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그렇게 풀리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소한다.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맞아요. 중요한 거죠. 제 예전 학생 중에 삼성생명 면접 갔을 때 네.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 했는데 네. 야구 본다고 했거든요. 야구장 가서 네. 응원하는 구단이 어디냐라고 했는데 하나 이글스라고 한 거예요. 삼성.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 그 야구를 그렇게 잘 못할 텐데 그럼 스트레스 더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만 얘기했다가 말문이 막혔죠. 거기서 얘기를 그냥 멋있게 하면 됩니다. 네네. 경기에 지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속상해. 지난 속상했던 역사들 9위하고 10위하고 이런 것들 하나 무시하지 떠오르면서. 말라고. 그쵸. 네. 그분은 속상한 되셨나요? 안 됐어요. 아, 바로 비슷하네요. 네. 펄어비스 좋은 회사잖아요. 그죠? 네. 총싸움 하고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자분들께 한마디씩 좀 해주신다면. 갑자기 한마디를. 네, 이제 3분 시간이. 남기고. 네. 글쎄, 뭐 저 먼저 할까요? 네. 일단은 전공 관련된 질문이 면접 때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확실히 적긴 하지만 경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준비는 웬만큼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형별 대비를 좀 타이트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많지 않을 수 있는 공공기관들의 합격 기회에서 놓치지 않게끔 충실히 지원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저희가 오늘 다양한 비유와 사례를 들면서 얘기했지만 공기업 취업도 중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 취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아까 뭐 3개월, 2개월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그냥 뭐 느낌 가는 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쵸. 많은 기회비용을 안고 본인을 채용해 줬는데 그 회사의 입장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과 본인의 커리어도 같이 좀 고민하면서 본다면 보다 더 나은 커리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빼는 게 이 컨텐츠의 어떤 마무리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부분 같고요. 예비 합격 제도 얘기를 제가 해야 돼요. 네네. 그게 뭐예요? 여기가 이제 예비 합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합격자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에는 0.5배를 선발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합격한 다음에 포기하는 분들이 이제 그 수습 기간 동안 네, 나오면 네, 네. 이제 추가 합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비 합격자 입사일부터 2달간 유효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은희 쌤도? 아마 예비 합격자가 빠질 가능성을 너무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아. 요즘 취업이 워낙 희망을 어려우니까. 가져가 버리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수리남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그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면접 볼 때 특히 이제 이 자소서를 따로 쓰는 거는 정말 그걸 활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과 경험 역량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면 에너지 발전 공기업들은 조금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향적이고. 네, 그렇죠. 꼭 뭐 외향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 주인의식 있고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 때 태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렇죠. 좋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멋있어요. 네, 오늘 공기업 관리오는 오늘도 꿀팁 감사합니다. 네, 억만장자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추실랭 가이드 잡스 101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내일도 오후 5시에 돌아오고요. 다음 주에도 월화수목금 항상 오후 5시에 돌아오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빠.